집주인이 보증금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허그의 보증이행 청구까지 신청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 집 말고도 빌라 여러 채를 갭투자로 하고 계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허그 안심전세 대출로 제가 집을 구한 후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질문과 우려를 많이 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드리고 저는 어떻게 잘 살아남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즘 금리 얼마나 오르셨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처음 대출 받을 때는 2%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오르더니 최종적으로는 6%까지 오르더라고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집주인이 보증금도 못 내준다고 해서 결국 허그의 보증이행 청구까지 신청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연장한 대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안 돼서 6%가 넘는 이자를 생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요. 진짜로 무직자인데 대출이 됐나요? 대환 능력 안 보나요? 였습니다. 저는 대출 받을 당시에 무직자 그리고 대학생이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봤자 나오는 게 장학금 아니면 200만 원도 안 되는 인턴 급여 정도였습니다. 질문하신 구독자님처럼 저도 대환 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했었기에 그 당시에 부모님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걸 추가 서류로 제출했었어야 하는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은행에 추가 서류를 내기 전에 뭔가 그 집이 이상하다. 왜 중개인이 이자를 맞춰주고 은행도 수협은행 한 군데만 되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끼는지 너무 수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다가 그 집이 깡통전세, 전세 사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대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라는 특약도 넣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모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대출이 허가되지 않기를 기다렸는데 근데도 대출이 허가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었습니다. 결론은 무직자여도 대출이 됐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정말 문제죠. 맞아요. 저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아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하고 허그의 보증이행 청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대처한 방법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요즘에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또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면 이 피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생겼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로 허그 안심전세센터 홈페이지와 어플이 생겼습니다. 안심전세센터에서 법무 지원과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마련했어요. 이 안심전세센터가 본 지점이 깡통전세가 제일 많이 일어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다는 게 정말 슬프지 않나요? 집을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세금이 밀린 게 없는지 확인하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집에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주세요 라고 요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생겨나고 있고 법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슬슬 이사갈 집을 알아보려고 월세 계약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제가 월세 계약서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준비할 시점에 준비를 미리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이런 걸 당연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조항도 추가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별도로 요청한 건이 아닌데도 부동산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준비를 해주셨고 이런 조항이 있으면 확실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계약을 하고 계약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당일 자정부터 발생된다는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많이 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집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제가 진짜 힘든 3월을 보냈는데요. 간략하게 그 과정을 요약해드릴게요. 우선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건 넉넉히 있으면 되게 까먹기 쉬운데 뒤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등에 앞서서 3개월 전에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난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겠다. 전세 만기되면 이사 나가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고 증명할 자료를 녹취폰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남겨둬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번호와 날짜, 시간 등을 잘 증명할 수 있는 문자를 좀 추천드릴게요. 저는 딱 3개월이 되는 날에 전화로 통보를 하고 문자로도 그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때도 집주인이 세입자 안 구해지면 몇 개월 더 살아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밑밥을 깔아줬었는데 아무튼 집주인 전화번호가 보이는 문자 메시지로 증명 남겨두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전세 만기 1개월 전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전세 만기 한 달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하세요.
보증금 준비해주세요 라고요. 이때 순순히 준비해두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 경우엔 집주인이 이 집 말고도 빌라 여러 채를 갭 투자로 하고 계셨더라고요. 돈 준비 못 해준다고 차라리 이자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여기서 더 살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는 정확히 말씀도 안 해주시고 저는 그 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나가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바로 허그에 보증이행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대출을 연장하면 지금 내고 계신 금리보다 훨씬 더 금리가 올라가요. 실제로 제가 보증이행 청구를 위해서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2개월 대출 연장을 했는데 5%에서 6%대 금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일이 지나자마자 다음날 취하셔야 하는 액션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출 연장 신청입니다. 우리의 전세 만기일은 지나갔지만 대출은 우리가 신청을 할 때부터 그보다 한 달 더 넉넉하게끔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집주인이 그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그에 가서 보증이행 청구를 하고 청구 심사를 받을 때까지 최소한 2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연장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덜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 집 주인이 나한테 보증금 안 줬음이라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써넣는 일이에요. 허그 보증이행 청구 시에는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소송이 당연히 가능하다면 편리하겠죠?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심사를 하는 데에도 꽤 시간이 많이 들었고 비용도 5만 원가량 쓰입니다. 비용은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받아냈고요. 실제로도 이 비용은 집주인이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전세 만기가 된 지 1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허그 보증이행 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하고 나면 오히려 허그 보증이행 청구는 서류 준비가 심플한 편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세 만료 전 퇴거 의사 밝혔다는 증명서류, 인감도장,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보증이행 신청하러 갔더니 생각보다 대기줄이 되게 길었어요. 그만큼 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요즘에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심사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 가게 되면 이사 간 집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내용 증명 쓰는 방법이나 이런 얘기들도 추가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그 얘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